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롬 동지. 나는 위엔남 공산당 창건 95돌째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위엔남 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위엔남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위엔남 공산당의領導 밑에 위엔남 인민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당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보다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2025년 2월 3일 평양.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규정하시고 뜨거운 열과 정을 기울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2월 3일 평양 유가원과 애육원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앉는 영광을 지닌 평양 애육원 원장 인민교원 최성난 선생님은 당시 유가원은 모란봉구역 인흥 이동에 있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훌륭한 궁전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경의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4년 한 해 동안에만도 우리 애육원을 5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애육원을 제일 먼저 찾아주신 2014년 2월 3일 정말 너무나 뜻밖의 찾아오신 경의하는 원수님께 제가 막 달려가서 인사를 올렸는데 그때 이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수고한다고 오늘 자신께서는 애육원의 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 2층에 있는 유의실에 들어서실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놀고 있던 우리 10여 명의 우리 원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막 달려와 안겼습니다.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한 품에 안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벌을 하나하나 다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정말 기쁨 속에 들어주셨습니다. 최성난 선생님은 기자에게 그날의 높은 반 어린이들이 지금은 대학에도 가고 조국보위 초소에도 섰다고 긍지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유가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도 모두 당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시며 애육원의 매 방들에 다 들이시어 육친의 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높은 이반 잠자는 방에도 들리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방에 들어서시자 우리 원아들은 막 달려가 그의 옷자락에 매어달렸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한 품에 안아주시며 제일 먼저 달려와 안기는 한 어린이를 높이 숙여 올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은가고 이름은 무엇이며 또 나이는 몇 살인가고 하나하나 다정히 물어주시며 그들의 앞날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교양원들에게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원아들에게 친부모의 종을 주어 그들이 부모 없는 서름을 모르고 항상 밝은 웃음 속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날 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원아들의 칼슘 섭취 문제와 잠을 충분히 재우는 문제에까지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어 평양 유가원도 찾으셨습니다.
당시 우리 평양유가원은 대성구역 영북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가원도 찾아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날 모나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전기불은 잘 오는가, 방이 춥지 않은가 등 이르리 려해하시었습니다. 손목이 방에 들리시오 단잠에 든 아기들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아기의 팔도 쥐어보시면서 태어난 지 5달이야 좀 지난 아이들이라는데 용양 상태가 다 좋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새쌍둥이 방에 들리시어서는 어린이들의 노래도 들어주시면서 아이들이 노래도 하고 세배도 하는데 정말 기특하다고, 방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하나도 낯설어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새쌍둥이들의 밝은 앞날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리운주 책임보유고는 1948년 10월에 평양 유가원이 개원된 후 지난 77년간 한 쌍의 4쌍둥이와 82쌍의 3쌍둥이들을 보육했는데, 세상에 3쌍둥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맡아 보육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원아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과 배려에 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곤 한다고 하면서 생활 필수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물자들이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원아들의 성장 발육에 좋은 영양식품과 젖제품도 공급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전국의 모든 유가원 애육원들을 혁명가 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 수준으로 꾸리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유가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 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날에 남기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기 명당자리에 우리 유가원과 애육원이 토전도 잡아주시고 또 여러 차례 건설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정말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일떠세워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의 그날에는 우리 유가원과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 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정말 그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헌신 속에 마련되고 또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랫소리입니다.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대관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지금 평양 유가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전국의 유가원 애육원들의 보육원 교양원들은 친부모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 문화들을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도 높이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 정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사에 새로운 승리와 변혁의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준 위대한 당중앙의 탁월한 영도 따라 온 나라 인민이 2025년의 첫 복무를 활기차게 내짚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당이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한 기적적 증산의 당중앙의 부름에 남먼저 호응하며 상원노동계급이 높이 지켜둔 기적적 증산의 봉화가 온 나라의 대중적 혁신운동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연이어 창조되고 1월 인민경제계획이 빛나게 완수됐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중산투쟁, 애국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허소하였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허소 따라 2025년의 웅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혁명의 연대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세멘트 증산성과로 화답해온 상원 세멘트 융합기업소 노동계급이 혁신의 봉화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지난해 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세멘트를 더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조원민족 총진군의 전위에 선 이들은 새해 종초부터 집단적 혁신운동으로 조비례 월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1월 계획을 28일까지 결속하는 위원을 창조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관념과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 앞에 결의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상원이 충성과 애국의 땀이 승배인 한 그램 한 그램의 세멘트가 우리 당의 수건을 떠받드는 주축가 되고 기둥이 되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내일을 앞당겨 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일념 안고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크림카 생산량과 세멘트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세멘트 생산자들. 지난 1월 4일 하루에만도 3차례의 발파로 수십만 톤의 석회석 광량을 확보하고 하루 생산 및 운광 실적을 하루 평균 150%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원 석회석 광산과 일출봉 광산, 삼촌 광산을 비롯하여 상원에서 타오른 기적적 증산의 봉화가 온 나라의 대중적 증산운동의 불길로 더 세차게 타번졌습니다. 높아진 월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게 된 비결은 우선 생산자 대중의 정신력이 총발동되고 다음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를 한 달만 놓고 봐도 여러 건의 기술혁신 성과들이 도입되어 세미트 생산 논가를 낮추면서도 매일 수백 톤의 세미트를 더 생산합니다. 상원 노동계급의 진군 속도에 발을 맞추어 순촌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 새해 첫 20여일 동안에만도 수천 톤의 세멘트를 더 생산했으며 천내리 세멘트 공장, 만포 8월 2일 세멘트 공장을 비롯한 세멘트 생산 단위의 노동계급이 전례 없는 생산적 강량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 중앙텔레비전으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소와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새해 첫 생산 소식이 방영됐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 용광로들의 관리와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1월 5일 하루 동안에만도 400여 톤의 선초를 더 생산했으며 전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도 차지당 쇠물 생산량을 10여 년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별 계획을 110% 이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세형의 산소열법 용광로를 일도 세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도 주체철 생산 공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1월 생산 계획을 완수했으며 무삼광산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부령합금철공장, 흥남전극공장, 장산광산을 비롯하여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전국적인 선철, 아변강제 등 주요 지표들의 첫 달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지난해 12년도 용농비료 공급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알곡증산투쟁에 크게 기여한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새해 첫 열흘 동안에만도 수천 톤의 비료를 더 증산했으며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연일 110% 이상의 생산 실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1월 질소비료 생산 계획이 111%로 완수됐습니다.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제시된 이거 방대하고도 중요한 가업 수행을 위한 이거 방도를 중산투쟁, 전략투쟁을 보다도 강화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인민경제 기강공업 부문에서 제일 선참으로 기치를 들고 앞장서 달림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에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화력발전소들과 수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정비 보강과 과학기술을 증산조력의 가장 큰 예비로 찾아쥐고 대중적인 증산투쟁 절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인 1월 전력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우리가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에 대한 현지 취재를 진행했었는데 새해 첫 생산에 진입한 이곳 노동계급의 요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기자들과 만난 유현철 기사장 동지와 조철진 직장장 동지를 비롯한 공장의 많은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가능성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당해 호소에 기적적 증산투쟁으로 화답한 상업 노동계급과 어깨 겹고 힘차게 달려 첫 달 전선 생산 계획을 기회에 근처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회를 안아오려는 영적 노동계급의 심찬 투쟁 열의 속에 룡송기계연합기업소와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안주펌프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 부문에서 새 기준 새 기록들이 끊임없이 창조됐습니다. 온 나라에 화라로 타오르는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 속에 석탄, 채취, 철도 운수, 리모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전반이 기세차게 전진했고 각 부문별 첫 달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5개년 계획수행의 마지막 해를 성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증산투쟁 증산운동의 불길 속에 인민경제발전 중요 고지들의 첫 달 생산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당창건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의 기적적 성과를 위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미래한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혁명 특유의 투쟁 전통과 창조번 때도 2025년을 더 높은 발전 단계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 경이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새 승리와 변형만이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교육부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자지대 교육당국은 2023년 10월 1일 이스라엘의 만행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들의 85%가 파괴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문이 입은 손실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1월 29일 료객기와 군용 직승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레간 비행장 부근 상공에서 일어났으며 료객기는 강에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료객기에 탔던 60명의 료객과 4명의 승무원, 그리고 직승기에 탔던 3명의 군인 모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빅토리아주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서 최근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원의 서남부 지역에서 지난 1월 27일 벼락에 의해 발생한 들불은 30일 현재 7,000헥타르의 면적을 태워버렸습니다. 들불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번지면서 주민 지역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7개 소도시의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디아의 우따르보라데시주에서 1월 29일 사람 사태가 나 30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람 사태는 프라야 그라저 지역에서 종교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면서 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수지로 만든 여러 가지 건설 자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수지로 생산한 블로크입니다. 블로크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 압출 성형기로 찍어내는데 생산 과정에 특별한 첨가제가 이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블로크의 길이는 40cm, 높이 20cm이며 무게는 10kg이라고 합니다. 이 수지 블로크는 콘크리트 블로크에 비해서 강도가 높고 가벼우며 열과 습기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지 블로크는 건물의 벽체 축조와 도로 하부 구조 건설 등 여러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세멘트 대신 파수지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 파수지를 혼합해서 만든 이 혼합물은 여러 건설 공정에서 콘크리트 혼합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혼합물로는 블로크와 바닥 타일 등 40여 가지 건설 자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수지로 만든 대들보입니다. 먼저 수지병이나 비닐 주머니와 같은 파수지를 5mm의 크기로 분쇄해서 녹인 다음 여기에 적은 양의 특수한 첨가제를 넣고 긴 주용에 쏟아부어 대들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정에서 기본은 첨가제를 잘 선택해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수지 대들보는 목재로 생산한 것보다 더 든든하다고 합니다. 최근 남아메리카의 동물보호학자들이 졸멸 위기에 처한 희귀한 종의 앵무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이 앵무새는 모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무 씨를 포치는 것으로 해서 산림 자원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로운 새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년간 기후변화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오심한 밀렵행위로 해서 현재 6쌍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졸멸 위기에 처한 앵무새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알을 받아 깨우는 것과 함께 야생 상태에서 새끼들이 적응될 수 있도록 서식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앵무새 보호구역을 선정하고 산림 체벌과 밀렵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날씨가 몹시 추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경보가 발령됐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기상 수문곡 1권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여긴 낮지만 전국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대한 추위도 없었고 그리고 날씨가 비교적 푸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며칠간 전반적 지역에서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8도 낮아져서 날씨가 몹시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추위가 지난 시기 나타나던 이런 추위와 이제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이 추위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이 대륙고기압이 이 북위 60도 말하자면 시베리 부근에 머물러 있어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찬바람이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이북에 있는 저 북빙양 쪽에서부터 찬바람이 우리나라로 흘러듭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 시기보다도 추위가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추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번 추위가 이 대륙고기압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위 지속 기일이 비교적 긴 것입니다. 지난 시기 추위는 2일 내지 3일 정도 지속되었다면 이번 추위는 한 주일 정도 지속돼서 9일까지도 추위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 기간에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 더 심한 추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추위 기간에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면역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만성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경영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이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 쪽으로 눈이 내렸고 특히 단천과 리온에서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중산, 과일, 의령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초당 10 내지 12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의령화 5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단 8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의령화 9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황해남도의 서부 지역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지형의 용량으로 백두산과 령년에서 구름이 끼면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의령화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의령화 1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의령화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의령화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더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다가 3m 정도까지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과 7일에는 저기압거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6일이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7일에는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이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7일에는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몹시 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